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완배 기자님. 바로 내일입니다. 토요일 낮 2시 부산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도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청에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네, 정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에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 네. 부산 시민분들, 특히 그 진보적인 민주시민분들의 특유의 끈끈한 정서가 저는 음,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뵙고 따뜻한 인사드리고 되게 행복하게 많은 분들 만나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많은 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사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거는 뭐 반은 진담이고 반은 본심입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조현민 씨 이분도 진짜 대단하다. 제가 이 경제의 속사를 한 2년 4개월째 진행 중인데 기분으로만 보면 조현민이라는 이름을 이재용만큼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름을 많이 올립니까? 제가 조현민 씨의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막내딸인데 뭐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면 이렇게 자주 브리핑 시간에 언급을 해야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를 딱 들으면서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소중한 브리핑을 들으시는 수백만 청취자분들의 시간을 네 소식으로 때우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화가 덜컥 예, 났었습니다. 예, 예. 말씀드렸듯이 조현민 씨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셋째 딸이죠. 음,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요 삼남매가 아주 걸출합니다. 그 맏딸이 제가 얼마 전에 또 하루를 완전히 사용해서 소개해드렸던 조현아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이죠. 제가 당시에 복귀 소식을 전해드릴 때에는 등기 이사로 복귀하는 것만 확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뭐 대한항공은 여론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똘끼로 진짜 단단히 무장이 돼 있습니다. 네. 결국은 조현아를 말 많고 탈 많은 사람을 4년 만에 꼴랑 복귀시키면서 사장으로 복귀를 시켰더라고요. 하하. 그 개떡 같은 품성에다 국제적인 망신까지 불러일으켰던 조연아를 대한항공 호텔 계열사의 사장으로 대접을 하고 또 살아야 돼요. 그 남동생이 조원태라는 작자인데 예, 얘도 작년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3대 승계 후계자가 확정이 된 거죠. 예. 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5년에 꼴랑 29살의 나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 때문에 70대 노인을 두들겨 패서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원태가 폭행했던 70대 노인분이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를요. 어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경심 따위가 얼마나 없었으면 세상에 손주를 안고 있는 70대 노인을 때리냐고요. 그리고 그런 조원태는 2012년에 인하대를 방문했는데 여기 인하대도 진짜 하여튼 뭐 사학 비리가 어마무시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 시민단체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조원태가 거기를 또 굳이 가서 내가 조원태다 뭐 어쩔래 개새끼야 뭐 이렇게 욕설을 내뱉은 전력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조현민. 이분은 경제적인 비중에 비해서 경제 속살에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아, 대한항공 여객 마케팅 전무고요. 지금 광고 총괄 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이제 35살이에요. 근데 최근에 대한항공이 광고 대행을 맡긴 업체하고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업체 팀장이 대한항공 영국편 광고 캠페인 제작을 맡았는데 조현민이 뭘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했답니다. 그런데 제 폭로자에 의하면 물어본 질문도 되게 허접했대요. 광고랑 아무 상관없는 질문이었답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대답을 못하니까 조현민이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갑자기 그 팀장한테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을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이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 던진 정확하게 깨질 수 있는 유리병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폭로자 글에 유리병이라고 나와요. 조현민 씨, 내가 당신 얼굴에 유리병 던질 테니까 한번 맞아볼래요? 그거 잘못하면 사람 죽습니다. 왜 유리병을 사람 얼굴한테 던지냐고요. 예. 그런데 다행히 조현민 씨가 던진 유리병이 사람한테 안 맞고 안 깨졌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사람이 이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깨지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현민이 물컵을 들고 그 사람 얼굴에 확 뿌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팀장을 회의장에서 쫓아냈다는 거죠. 이 사실이 그 피해를 당한 업체의 익명 게시판에 잠깐 게재됐다가 바로 삭제됐다는데 그 캡처본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예. 그 게시판에는 1차로 병을 던졌는데 안 깨지니까 분이 안 풀려서 2차로 물을 뿌렸다. 이렇게 지금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이까지 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봐도 조현민이 또라이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리병으로 사람 맞을 뻔하고 물 뿌리는 거 맞고 쫓겨난 이 광고업체 사장이 나중에 조현민한테 사과를 했대요. 아니 왜 조현민한테 왜 사과합니까? 본인이 피해자인데.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돈 주는 곳이니까 아유 우리 브리핑이 허술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얻어 터지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 업체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아 미안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 광고 특성상 광고주 관련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한번 삐끗하면 대한항공으로부터 광고를 못 받는 건 고사하고 다른 재벌들도 열받아서 광고가 끊길 테니 얻어 터지고 사과하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불쌍한 처지에 이 광고업체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 반응. 아, 이 새끼들은 근데 조현아 사태를 거치고도 진짜 쥐뿔도 개선이 없는 놈들입니다. 제가 조현아 땅콩회항 소개해드리면서 사태 초반에 사과문이랍시고 대한항공이 게재를 한 걸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용이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어요. 모두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잘못이에요. 이따위 글을 사과문이라고 올려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그 광고업체가 일을 잘 못해서 조현민 전무가 화를 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요. 아니 잘못했다 하더라도 유리병을 던지고 물을 뿌려도 되는 겁니까? 제 말이요. 일 못하면 사람 얼굴에 유리병 던져도 되냐고요. 말 같은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해명도 왔다 갔다 허둥지둥 진짜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조현민이 회의를 하다가 직원에게 소리만 질렀고 물이나 음료수를 뿌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예. 이게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릅니다. 요즘같이 SNS 온라인이 발달된 세상에서요. 이거 다 밝혀지거든요. 본 눈이 몇몇돼요. 네. 그리고는 나중에 수습을 한답시고 아 물을 안 던진 건 아니고 던지긴 던졌는데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조금 튀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던졌다는 겁니까? 안 던졌다는 겁니까? 아까는 또 안 던졌다며요. 근데 이제는 던지기는 했는데 빵바닥에 던졌다는 거고요. 유리병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병. 안 던졌습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너 가문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맞은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현민이 몇 년 전에도 이 회사하고 회의를 할 때 승질을 내면서 음료수 잔을 던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가보면 어떤 직원이 이 갑질을 폭로하면서 요거 내가 이번에 써서 알려진 거지 이런 일 무지하게 많았다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광고 대행사 직원도 유수원 기자한테 조준무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처음은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 이 조현민 씨가 지금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겠는데요. 조현민 너 때문에 어제 대한항공 주가가 6.5%나 폭락을 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도 주가가 4%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500억이 날라갔습니다. 이게 증권 커뮤니티 게시판을 둘러보면 전부 대한항공 일가가 저지른 오너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증권업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근 원화 강세에 따라 항공주들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대한항공만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 하나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현민 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드려서 좀 식상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인간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조현민은 우리가 조현민이라고 불러줘서 그렇지 국적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미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짐작컨대 원종 출산쯤 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에 원종 출산을 한 셈이니까요. 하와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언니인 조연아와 조원태는 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조현민만 하와이 출생이에요. 그런데 대한항공 측이 이에 대해서 아무 답을 지금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의도적인 원정 출산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의 이름이 조현민이 아니고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인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과거에 등기번호로 등록을 하면서 정확한 국적과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때 조현민의 이름이 조 에밀리 리라는 미국 이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조현민 씨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싸가지 없기로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가 몇십 년 전에 이야기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조현민이 10살 때 오빠인 조원태, 그 폭행범하고 대한항공 조종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10살짜리가 오빠한테 오빠 잘 봐놔. 이거 다 앞으로 오빠 거 될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어른 조종사분들이 다 있는 곳에서 10살짜리가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자랐겠냐고요. 이 글을 쓴 조종사가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게시판에 적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와, 당시 내가 어금니를 갈며 참았다. 이런 새끼들이 부사장 전무로 있으니 한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적은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사람 맞춤법은 뭐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트래블메이트 김도균 대표라는 분이 트위터에서 진에어 승무원의 상의 유니폼이 조금 짧아서 민망하다. 승무원이 고객들의 짐을 올려줄 때 보면 배꼽이 보이기도 한다. 너무 여승무원들을 외모 위주로 뽑는 것 아닌가.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예. 뭐 트위터에 올릴 수 있는 글이죠. 그런데 조현민이 이 트위터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시비를 걸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귀사의 무근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시작을 해요. 무근한 발전은 뭡니까? 뭐 뿌리가 없는 발전입니까? 이게 당연히 무궁한 발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틀려요. 예.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가 아니고 무근화냐고요. 틀릴 걸 틀려야죠. 그러면서 대표님 회사 트위터 내용은 명의 훼손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지난주 금요일에 오전에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까요? 라고 트위터로 협박을 합니다. 근데 협박을 했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웃겼던 거죠. 명의훼손에서 회자도 틀렸고요. 근데 이건 자주 틀려요. 사람들이 뭐 틀릴 수 있는데 명의는 뭐냐고요. 예, 명예훼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명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 조현민 씨가 정식으로 작가예요. 아, 책을 그래요? 여러 권 썼습니다. 심지어 동화책을 여러 권 썼어요. 오. 그리고 자기를 동화책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다녀요. 콩닥콩닥인가 뭐 이런 시리즈 동화책을 3권인가 4권을 냈습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저도 작가 생활 잠깐 했지만 작가 이름에 똥칠하고 다니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작가에 대한 명의훼손인 거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동화책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까? 좀 자중하세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맞춤법부터 틀리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용을 베풀어도 되는 것이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미국인이니까요. 예. 미국 사람 치고 한국말 잘하는 겁니다. 그럼요. 아유, 미국 분이 한국말로 동화책도 쓰시고 참 대견하신 거죠. 유능하십니다. 예, 예. 2014년 그 유명했던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민 씨가 31살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직책이 전무였습니다.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무였고 당시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최연소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현민 씨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보냈는데 이것도 진짜 가관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항상 제일 미안한 마음은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한 조현민을 보여드려서예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라뇨. 31살짜리가요. 재벌 3세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이 이메일이 분명히 공개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데 31살짜리가 40 먹은 50 먹은 사람들한테 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다 자기 밑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모든 일이 모든 임직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합니다. 라고 적어요. 아니 땅콩 회항이 왜 임직원 잘못이냐고요. 네 언니 잘못이지. 이때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참 선배뻘인 40대 50대 직원들 세워놓고 호통을 치면서 지금 사태가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네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 임원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님들이 직원을 노비처럼 개처럼 하대하는 것이 왜 노비들 잘못인가요? 이 금수저 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이재용급의 재벌들 말고 그 아래급쯤 재벌들쯤 불리는 사람들 중에 아마 제일 언급을 많이 한 사람 중 하나가 이 조현민 씨일 텐데 조현민 그리고 김동선 그러니까 한화그룹 3남입니다. 그 변호사들 모임 가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나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이랬다는 미친놈 하나 있습니다. 정유라랑 같이 승마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서 병역 면제받은 놈인데 폭행 전과가 주렁주렁 달린 놈입니다. 술집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차 안에서 시트 박살내고 이렇게 정신 나간 놈이 있거든요. 얘하고 그 유명한 우케 선생, 지금 대림산업 회장이죠. 예. 예. 운전기사 두들겨 패는 게 취미라는 이해우 부회장이요. 차량 운전에서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를 제일 중시하며 출발 때 조금만 차가 흔들리면 운전하시는 노동자분 뒤통수에 펀치를 내갈겼다는 아유, 그 전설의 사람입니다. 정말 참. 제가 이런 애들 이야기를 쭉 정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너희들끼리 좀 모여서 살면 안 돼? 그냥 너희들끼리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욱이 대한항공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조원태, 조현민, 조연아가 서빙을 해요. 이러면 이제 그림이 좋잖아요. 지들끼리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출발하는데 흔들려요. 그러면 이해욱이 조원태나 이런 사람들 뒤통수를 갈기는 겁니다. 왜 출발이 흔들리냐고. 이때 조원태가 나서서 그래 내가 조원태다 이 개새끼야 하고 욕설을 하고 여기도 폭행 전과가 있으니까 서로 주먹질을 해요. 그러면 조연아는 오빠 돕는다고 땅콩을 이해욱한테 던지고 조현민은 유리병을 이해욱 얼굴에다 던지는 겁니다. 니들끼리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제 제안이요. 이때 갑자기 김승현 회장이 나타나서 다 청계산으로 데리고 가서 존나게 패는 겁니다. 그렇죠. 막 서방파, 만보파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아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최태원 동생 최초로 야구 방망이 들고 한 대 200만 원씩 하고 때리면 갑자기 저쪽에서 김동선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동선 씨 하나 삼남하고 네. 조현민 씨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제안하는데 이제 농담 아닙니다. 두 분이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는 겁니다. 김동선은 막 승질내면서 조현민한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러 이런 거 하고 그럼 조현민은 우리 아버지 대한항공 회장이야. 넌 명의 훼손이야. 막 이렇게 싸우시고요. 제발 우리 민중들의 삶에 개입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예. 이 정도로 조현민의 황당한 갑질 소개를 마치면서 제가 이걸 잘 할 줄 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치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부탁을 하나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하는 항공사입니다. 그 대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한이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한 방법으로는 이 회사가 정신을 차릴 리가 없어요. 조연아를 4년 만에 복귀시키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폭행 전과자를 버젓이 사장으로 올려요. 막내는 시도 때도 없이 물병을 사람한테 던집니다. 심지어 얘는 국적도 미국인이고요. 한글도 잘 안 되고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호를 비행기, 항공사 이름에 쓰는 게 저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새로운 청원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뭐 갑질 가족 대한항공 조씨 3남매의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도 있고요. 대한항공에서 대한 명칭 회수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도 있고 국적기 박탈해 주세요. 대한항공 이름 및 기업 로고 변경하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청원이 줄줄이 어제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그 오후 한 7시 기준으로 다들 한 몇백 건 정도의 서명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청원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중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좀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다고 저는 대한항공의 명칭 변경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이 미치광이 조씨 3남매가 최소한 사람들은 좀 덜 팰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 유리병으로 맞고 사는 일은 좀 줄었으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희망도 제가 이 부탁을 청취자분들께 드립니다. 너댓게 청원이 있는데 뭐 아직 몇백 명 수준이니까요. 한 곳으로 서명을 모으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서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 미치광이 3남매의 성격이나마 조금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오늘 조현민에 관한 브리핑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통상 남매 혹은 자매, 형제 보면은 하나가 망난이면 다른 하나는 상당히 인간적이고
양식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상? 그럼요. 적어도 3남매 중에 2명이 개판이면 1명은 정상이어야죠, 그게요. 예. 3명 다 이렇게 한꺼번에 또라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참 그렇게 자식을 키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조양호 회장이라고요. 교육 방침이 진짜 궁금합니다. 예, 그래요. 이 자식들, 자식이라면 뭐 욕이 아니라 이 조양호 회장의 자식 된 분들, 예, 이분들이 대한항공 혹은 뭐 조양호 씨의 한진을 물려받으면 아이고 참 볼만하겠어요 회사가. 아우, 끔찍합니다. 네. 네. 고급 인재들 다 나가고 그러면 이제 회사는 내리막길 타게 돼 있고 그러면 뭐 이제 훼손할 명의가 또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해서도 자신의 자식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하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대한항공을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서 유지시키도록 하는 중대 결정의 기로에 조양호 회장이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연배 기자님 수고하셨고 내일 우리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부산에서 많은 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네, 부산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습니다. 2시에 딱 맞춰 오지 마시고 한 12시쯤부터 우리 이완도 기자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인도 받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김용민이가 낸 책이긴 하지만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보수를 지켜라 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명곡 아이. 보수를 지켜라. 또 함께 같이 돕고 있겠습니다. 선배님,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예. 농담이고요. 예, 예. 자, 이완배 기자님과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